안녕하세요. 30대 결혼을 앞두고 지옥의 문 앞까지 들어갔다 살아 돌아온 미혼 여성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심을 했는데 임팩트 있는 첫 등장을 짜잔 하고 싶었어요. 흔히 사연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서 결혼 전 파혼 이야기를 들으면 조상신이 도왔다 라는 댓글들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런 새로운 댓글들이 그저 재미있게 느껴졌는데 막상 내 이야기가 되니 누군가가 도왔다라는 말로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신과 함께 영화를 떠올린다면 시댁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염라대왕 앞에서 변명하고 또 변명해서 죄가 없음이라고 판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은 시간이 지나 마음도 어느 정도 추스려서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앞으로 더 잘 살 거라고 많이 격려 부탁드려요. 저와 태훈 씨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4살 연상이라는 점이죠. 태훈 씨는 사회 초년생을 벗고 대리 직함을 달았던 시기이고 저는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유 과장님, 이번 주 일정 메일로 보냈습니다. 빠르게 확인 부탁드려요. 네, 전 대리님. 확인하고 답 메일 오전 중으로 보내두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호칭 뒤 직함을 붙여 업무차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팀 분위기 자체가 밝은 편이었고 연령층 역시 젊은 연령층이 많아 대화는 존칭을 붙였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유 과장님, 언제 퇴근하세요? 오늘 회식인데 업무 많으면 좀 도와드릴까요? 전 대리, 말은 고마운데요. 제 담당이라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미리 가서 기다리시면 끝나는 대로 합류할게요. 저는 직책을 높여 이직한 터라 업무 마스터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책임감 없게 함부로 할 수 없고 꼼꼼하게 업무를 하다 보면 야근하기 일쑤였어요. 그때마다 회식이 있는데 언제 끝나냐, 도와줄 일은 없냐 물어보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태훈 씨가 싫지 않았습니다. 나이차가 낮고 저보다 직책도 아래여서 동생같이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남자로 보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과장님, 저도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죠? 총무부에 전달해줄 물품들이 꽤 무거운데 다들 업무가 바쁜 것 같아 도와달라고 말하긴 뭐하고 혼자 가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들고 막 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태훈 씨가 발빠르게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가 들어야 할 짐을 낚아챘어요. 순간적인 일이었고 제 의사를 물은 것도 아니라 당황하는 것도 찰나. 무겁다고 생각했던 짐을 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걷는 모습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 의외로 남자다운 면이 있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예 인식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한 번 인식하고 나면 또 다른 모습들이 눈에 보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이후 태훈 씨는 저에게 회사 동료나 후임이 아닌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유 과장님, 오늘 어딘가 달라 보여요. 좋은 일 있나 봐요? 혹시 데이트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일은요. 이제 업무 적응도 되었겠다. 마음이 편해지니 여유가 생긴 거죠?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업무에 적응을 하니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일들이 줄었고 일찍 들어가는 날들이 늘기 시작하니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아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자연스레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지니 꾸미고 외모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훈 씨에 대한 사심도 있어서 평소 스타일보다 좀 더 힘을 주긴 했죠. 그걸 알아봐주니 기분이 또 좋았고요. 단지 여유가 생긴 것 뿐인 거죠? 그럼 데이트는 아니란 거고요? 네, 아침에 일찍 눈 떠지니까 좀 신경 쓰게 되네요. 다행이다. 데이트였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네? 그럼 과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곤 빠르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태훈 씨. 마음은 이미 싱숭생숭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다만 말이라는 것 아세요? 뒤따라가서 왜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라고 묻고 싶지만 물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날 업무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루 마무리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예쁘게 하고 집으로 가시게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태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따뜻한 계절이었고 봄바람이 살랑 부는 해가 질 것 같은 퇴근 시간. 그렇게 태훈 씨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훅 치고 들어오는 태훈 씨에게 저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책임감 있게 자기를 똑 부러지게 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고 무거운 짐을 도와달라 소리 안 하고 혼자 옮기던 모습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서로에게 마음이 가던 시기가 비슷해서 천생연분이다. 연애 초 한창 그러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기야, 이번 추석에 본가 함께 가는 거 어때? 자기 본가에? 응. 이제 명절 지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미리 인사도 드리고 친해지면 좋잖아. 여행도 갈 겸 다녀오자.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었고 저는 창동 쪽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데 태훈 씨는 면목동 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경남 마산에 계셨는데 거리가 멀어서 자주 내려가진 못하고 명절에 내려가면 명절 전후로 해서 근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오곤 했습니다. 자기 명절에 집 내려가면 근 일주일은 있잖아. 나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거 부담인데? 아직 결혼도 전이고. 여행 간다 생각하면 부담 아니지 뭘 그래. 그 시간 다 우리 본가에 있지 말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 일주일은 부담이야. 생각해 볼게. 여행을 간다 해도 일주일은 너무 길다 생각했습니다. 명절날 내려오는 것 뻔히 아실 텐데 그 시간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태훈 씨 본가에서 함께 일주일을 보내는 것은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말 자체가 무리한 요구인데 이때는 여행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냥 거부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처음 뵙는 어른들과 지내는 게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뿐이죠. 자기야, 그럼 내가 먼저 내려가 있을게. 자기가 3일 정도 생각하고 내려오는 건 어때? 3일? 응. 명절에 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그러니까 명절 전 연휴에 와서 명절 전날이나 명절 당일날 올라가면 나는 명절 지내고 원래 내가 본가에 있던 시간 다 채우고 올라오는 걸로. 3일도 긴 거 같은데? 인사드리려고 하는 거면 명절 지나서 또는 명절 당일이나 같이 식사 함께 하고 오는 건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본가 자주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부모님이랑 지내는 시간이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정도니까 나는 함께 지내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그리고 결혼 전이니 손님으로 오는 건데 자기가 뭐 별다르게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 집 근처 여행지도 다니고 그러면 오가는 시간 빼고 같이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될걸?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KTX를 타고 가도 역에 가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반나절 정도는 이동한다 싶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식사하고 휴식하고 올라오는 날도 비슷하다 가정한 경우 3일 있지만 중간에 하루 정도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보낸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면 먼 거리 대비 인사도 드리고 친분도 쌓을 겸 괜찮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태훈 씨가 여행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과 손님으로 오는 거라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들이 먼 거리지만 한 번쯤은 다녀오는 것 괜찮지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 시댁의 분위기를 본다면 미래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들도 들은 적이 있어서 눈 딱 감고 그러겠다 했죠. 그리고 명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출발할 때 전화해. 역으로 데리러 갈 테니. 알았어. 조심히 내려가고 내일 모레 봐. 태훈 씨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먼저 내려갔습니다.
엄마한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자 이왕 가는 거 명절 전후로 3일 내려가 있다 오라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멀어서 자주 못 갈 텐데 서운하지 않게 인사드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태훈 씨가 사는 자취집하고 멀지 않기도 했고 회사와 저희 집 그리고 태훈 씨 자취집까지 서울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는 진작 인사도 드리고 지내던 터라 부모님은 흔쾌히 다녀오라 하셨어요. 미연아, 태훈이 부모님께 잘해. 어디서 저렇게 싹싹한 사위였겠니? 엄마도 엄마 딸이 잘났으니 싹싹하고 멋있는 사위 얻는 거지. 물론 내 딸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 그런 배우자 만나는 거지. 그래도 바른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멀리 계시다고 서운하게 하지 말고 지금 너랑 태훈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내는 것만큼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 태훈 씨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등산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이면 저에게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살면 아무래도 자주 볼 수 있고 정이 들기 마련인데 멀리 살면 그러지 못하니 볼 수 있을 때 잘하라고요. 꼭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의를 지키고 진심으로 다하라는 가르침을 늘 받았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훈 씨가 본가에 명절 때 인사를 드리러 가자 했을 때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고민하긴 했지만 이내 알았다 말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기야, 나 이제 내려가. 12시 도착이니까 역 앞에서 만나? 그래? 생각보다 빨리 출발했네. 알았어. 이따 보자. 이왕 내려가는 거 하루 다 지나서 내려가지 말고 아침부터 서두르라는 말에 이른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역 앞에 나와 있는 태훈 씨는 뭐가 좋은지 이내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자기 기분 좋아 보인다? 그래? 티 났어? 나 내려오니까 그렇게 좋아? 이제 명절 지나 상견례하고 나면 결혼하는구나. 실감나기도 하고. 뭔데? 또 뭐가 있어? 이거 집에 도착해서 짜잔 하고 말해주려 했는데. 뭔데? 엄마가 자기 온다고 어제 장 엄청 봤거든?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고. 그러셨어? 속으로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예비 며느리 만난 거 많이 먹여주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리에 어딜 가도 엄마 마음은 다 같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시월드라고 시댁에 들어가는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시댁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고 멀다는 이유로 이제 인사드리는 것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엄마 웬 존댓말이야. 말 편히 놔도 돼. 네 어머니 말 편히 놓으세요. 그래도 될까? 태훈이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왠지 긴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갔네. 아이 엄마도 참 이제 결혼하면 내 색시고 엄마 며느리인데 긴장할 게 뭐 있다고. 그러게 말이야. 순간 당황을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보신다면 당연히 저는 한참 아래 나이지만 아들의 배우자로 본다면 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존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태훈 씨 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태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태연 씨는 태훈 씨보다 3살 어린데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본가에 내려온 상태라고 했어요. 듣기로는 태연 씨는 별다르게 취업에 뜻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예비 시부모님 역시 일을 하라고 막 재촉하는 분위기도 아니라 했습니다. 적당한 곳에 취업하고 빨리 결혼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알게 모르게 전해들었거든요. 그렇게 전해 듣기만 하고 연애 1년 반 만에 본가에서 처음 본 태연 씨. 태훈 씨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연 씨, 태훈 씨에게 전해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세요. 어머, 오빠가 그런 말도 해요? 언니도 한 미모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인정받은 것 같이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요. 전태연, 언니한테 까불지 마라. 오빠는 내가 뭘 까불었다 그래. 태연 씨는 태훈 씨에게 전해 들은 것보다 예쁘고 당찼습니다. 그리고 현실남매 케미에 웃음이 났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적어도 결혼해서 아가씨 시집살이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서로 견제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태연 씨가 반갑게 느껴졌을 정도예요. 위로 언니와 오빠만 있고 동생이 없던 터라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언니, 앞으로 언니라고 부르고 연락도 해도 되죠?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면 언제나 연락해도 돼요. 에? 맛있는 거 말고요. 저 언니 생기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카페 가서 남친 흉도 보고 그런 거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도 여동생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진짜요? 생각보다 태연 씨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마음에 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오가며 웃고 있는데 주방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아! 이리 와봐! 네? 급작스레 친숙하게 이름을 부르는 어머님 목소리에 놀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새아가나 며느리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편하게 이름 부를게. 괜찮지? 네. 처음엔 이름 부르는 게 당혹스러웠는데 생각해보면 이름을 부르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적당한 호칭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다고 수긍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미연아, 이리 와서 간 좀 볼래? 네 입맛에 맞는지 몰라서 애써 음식했는데 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렇잖니. 네.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제 입맛까지 고려하시는 점에서 내심 감동을 받았습니다. 흔히 슈월드 하면 없던 일도 만들어 시킨다던데 다행히 태훈 씨네 집은 그렇지 않다는 안도감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 입맛에 맞아요. 태훈 씨에게 듣던 대로 어머님 음식 잘하시네요. 태훈이가 그러던? 칭찬 고맙다. 어머 얘, 내 정신 좀 봐. 파 다듬어서 마지막에 넣어야 하는데 다른 거 하느라 놓쳤네. 미연아, 혹시 미안하지만 파 좀 다듬어 줄 수 있을까? 네? 국을 하시던 중이셨고 국간을 보고 나가려는 찰나 국의 마무리로 파를 썰어 넣어야 하는데 파 다듬을 시간은 없고 나물 반찬을 해야 하는 둥 할 것이 많다고 우왕좌왕하는 눈치셨습니다. 그때 태훈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게 엄마, 왜 평소와 다르게 재료를 많이 사서 그래? 어머 얘는 뭐가 평소와 다르다는 거야. 원래 이 정도 음식은 했어. 너 오기 전에 친척들이 다 싸가서 그러지. 우리 집에 친척들이 얼마나 온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절에 모시기로 하고 제사상도 간소화돼서 이제 잘 안 오잖아. 어머 얘는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주방 좁으니까 저리 가서 TV나 보련?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무언가 분위기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를 만나기 전 해에 조부모님 묘를 화장하고 절에 모시기로 하면서 제사가 간소화되었다고 했거든요. 명절에 늘 제사 음식을 하다 작년부터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했는데 주방에 요리 재료로 정신없을 만큼 다양한 식재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아, 왜 말거라? 제사가 간소화돼서 제사 음식은 없는데 너 온다고 손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 거니까 이참에 음식도 배우고 좋지 안 그러니? 팔을 까면서 당혹스러웠지만 엄마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내려간 거 맘상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기분 좋게 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올라와도 좋을 것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 기분이 상했지만 따지거나 뭐라고 하고 나올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연아, 파 다 깠으면 여기 양파랑 마늘 좀 까줄래? 내가 음식은 다 하면 되는데 민 양념해야 할 재료들이 준비가 안 돼서 혼자 하려니까 자꾸만 늦어지네. 그 정도는 괜찮지? 엄마, 미연 씨 손님으로 왔는데 왜 자꾸 일 시키고 그래? 이런 거 태연이 시켜. 얘는 뭘 자꾸 내가 미연이 일을 시킨다 그래? 누가 손님으로 온 거 몰라? 엄마가 고기 챙기는 거나 국 끓이는 거 힘든 거 다 하고 재료 손질하는 거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뭘 일이라 그래? 그거 노는 거 아니잖아. 어머, 엄마 음식하는데 이렇게 주방에서 이야기하며 앉아있는 게 노는 거지. 서서 일하는 엄마는 안 보이고 식탁에 앉아있는 미연이만 보이니? 야, 전태연, 너 TV만 보지 말고 이리 와. 자꾸만 일 안 시킨다 말씀하시면서 잔 업무들을 시키는 걸 보고 아니다 싶었는지 태훈 씨가 중간에서 엄마를 나무라더니 동생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왜? 야, 너는 언니가 주방에서 잡일하는데 TV가 눈에 들어오냐? 아이고, 태연이는 왜 부르고 그래? 얘는 너 시집가면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 힘들다고 집안일 돕는 애야. 손님 주려고 하는 음식들 이야기하면서 조금 돕는 게 그렇게 불만이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태훈 씨는 태훈 씨가 도울 거 아니면 뭐라고 그만했으면 좋겠어. 본의 아니게 상황 정리를 한다는 게 자진해서 일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음식한다고 준비한 것들이 많아 보이기도 했고 태훈 씨가 편을 들어주니 이번만 도와드리고 다음부턴 적절하게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인사간 처음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아직 결혼을 하거나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라 부모님 얼굴에 욕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래, 역시 태훈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미연이 네가 더 현명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태훈아, 네 애비 색시가 말하잖니. 도울 거 아니면 입 다물고 태연이랑 거실에 나가 TV나 볼래? 내가 미연이랑 수다 떨면서 음식할 테니. 그래, 태훈 씨 나가 있어. 이따 음식 먹고 설거지나 도와줘. 얘는 설거지 뭐 많다고 그래? 너랑 나랑 나눠서 하면 되는 걸. 됐으니까 걸리적거리게 주방에 서 있지 말고 나가 있으렴. 그렇게 어머니랑 둘이서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 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양파랑 마늘을 다듬고 나니 온갖 나물들, 갈비, 닭고기, 산적, 전 재료들 등등 손질할 재료들이 모두 다 저에게 왔어요. 음식 해보신 적 있다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음식 재료 준비하는 것, 음식하는 것, 뒤처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게 바로 음식 재료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손질하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다 정리해야 하고 먹기 좋게 썰어야 하고 설거지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미연아, 손이 참 빠르구나. 벌써 나물 다 다듬었니? 이제 갈비 기름 좀 떼고 먹기 좋게 잘라줄 수 있니? 저희 집은 작은 집인데 매년 명절이면 큰 집에 미리 가서 명절 음식 도와야 한다는 엄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명절 음식은 도가 텄습니다. 본의 아니게 착해도 척 알아듣던 터라 어머니는 그런 제가 꽤 흡족하신 눈치셨어요. 어머, 미연아, 너는 우리 집의 딱인 며느리다. 어쩜 이렇게 하나를 시키면 열을 다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한지 몰라. 이제 산적 만들 건데 재료 준비해서 꼬챙이에 좀 끼워줄래? 일은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제가 준비하는 재료들을 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끓이시고 간하시고 적어도 어머님이 쉬거나 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님으로 가서 편히 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준비한다는 생각에 묵묵히 하라는 것을 다 했던 셈이죠.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일을 하나 보시려는 속셈이었는지 모르지만 넙죽넙죽 일을 받아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일을 주시는 덕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거든요. 어머,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네. 오늘 하고 피곤했을 텐데 쉬어라. 내일 나머지 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방은 태연이 방에서 자. 아직 결혼 전인데 그게 남들 보기에도 좋잖니? 그렇게 전 태훈 씨 동생 방에서 명절 3일을 보냈습니다. 첫날에는 재료를 준비했다면 둘째 날에는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제 일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음식을 데우거나 꺼내는 정도의 일을 하셨고 준비가 되면 나를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거실에 한상 차리는 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태훈 씨나 태연 씨도 거들었지만 음식이 새로 나오거나 무겁거나 뜨거운 것들이 나오면 어머니는 꼭 저를 부르셨어요. 미연아, 여기. 이것도 가져다 놔라. 그러면서 혹시나 태연 씨가 음식을 받아갈까 싶으면 재빠르게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태연아, 베란다 창문 좀 열어라. 답답하다. 이런 형식으로 힘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닌 적어도 어머니가 임무를 맡겨서 일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태연 씨에게 시켰어요. 아침을 차릴 때도 점심을 차리고 치울 때도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도 그랬죠. 그렇게 명절 3일을 태훈 씨네 있었는데 명절 전 인사를 드리고 여행 겸 가자는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3일 내내 출장 뷔페 서비스를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뿌듯함이 있었어요. 적어도 어디 가서 부모님 욕먹일 정도로 일 못하지 않았다라는 생각과 나에게 주어진 일 마무리 잘했다는 건 말이에요. 명절날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음식 도우미 일들은 서울에 가서 태훈 씨랑 따로 이야기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받아서 좋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제가 참 대견했어요. 적어도 이때까지는요. 엄마, 그동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다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 못한다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명절 마지막 날 밤,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거실로 나가는데 안방에서 어머니랑 태연 씨가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일을 돕지 않고 관심 없는 척 하더니 그래도 내심 걱정은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성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얘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래? 미연이가 태훈이 보는 눈 못 봤어? 여자 30 넘으면 노처녀라. 어디 가서 제가 받을 수나 있니? 4살이나 어린 내 잘난 아들 빼앗아 가는데 이 정도도 감수 안 하고 어딜 감히 넌 본다 그래? 하긴 오빠 28이면 한창 창창한 땐데. 그러니까 너도 나이 타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전에 예쁘고 어릴 때 결혼해서 사랑받고 살아. 히? 엄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럼 언니는 무시당하고 사랑 못 받고 사는 거야? 얘는 어디 가서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 우리 집에 온 몸종이랑 앞일 창창하고 예쁨 받을 너랑 같아? 비교할 걸 비교해. 몸종? 엄마도 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몸종이라뇨. 어머님도 태연 씨도 저도 다 같은 여자고 며느리가 될 사람 또는 이미 며느리인 사람 아닌가요? 다 같은 입장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무엇보다 4살 차이가 그렇게 죽을 죄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32세인데 연예인들은 40이 넘어서 결혼하는 사례도 흔하고 주위를 보아도 예전과 다르게 35세 전후로 결혼을 하는 분위기라 제 나이가 절대 많다 생각한 적 없거든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은 만큼 연봉에 대한 여유가 생겨 누릴 것들도 많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원래 생각은 서울에 오면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 이후의 상황들을 태훈 씨랑 다시 생각해 보려 했는데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곱씹어 보니 말리는 듯 하면서도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며 일을 돕지 않아도 식탁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은 태훈 씨를 생각하며 어쩌면 한통 속일 수 있겠구나 그제서야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너무 마음에 든대. 어디서 이런 싹싹한 신부감 구했냐고 어찌나 칭찬하시는지. 어머님이 그러셨어?
서울로 돌아온 태훈 씨는 연신 제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오라고 안 하셨다면 이미 몇 번이나 뒤도 안 돌아보고 왔을 테지만 엄마 아빠 생각해서 참았고 어릴 때부터 하던 일이라 굳이 잘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못할 필요성도 못 느껴서 원래대로 했을 뿐인데 일 잘하는 몸종이 얼마나 반가웠을라고요. 피식 웃음이 났지만 애써 티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지난번엔 음식만 하느라 제대로 어머님하고 이야기도 못한 것 같아. 다시 날 잡고 진짜 여행 겸 본가 내려갔다 올까? 정말? 그러면 엄마야 좋아하시겠지만 또 내려가기 힘들지 않겠어? 뭐가 힘들어? 당신 말대로 결혼 전에 자주 찾아뵈면서 친해지면 좋지. 명절에 내려갔을 때는 제대로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어머님이 짜놓은 판에 움직이는 말처럼 있다 온 것이 못내 아쉬워서 다시 날 잡고 내려가자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던 태훈 씨는 빠르게 나를 잡고 그렇게 다시 어머님을 뵈러 본가에 내려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미연아. 아이, 떠보니까 정들고 이제 정말 내 며느리 같네. 지난번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얼굴도 뵐 겸 또 왔어요. 그래, 잘 왔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식당을 예약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도 가끔 개모임에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곳이라 음식 맛이나 가격, 분위기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어머, 미연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고급진 곳인 건 어떻게 알고 예약했니? 어머님, 저한테 음식 해주시느라 명절에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드려야죠. 아들 잘 둔 덕에 호강하게 생겼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상견례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은지, 결혼 날짜는 언제로 생각하는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지, 전세 또는 자가로 시작하는 것 등등 양가 부모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오가며 저와 태훈 씨가 모은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미연아. 모아둔 돈은 좀 있니? 네가 우리 태훈이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도 빠르게 시작했으니 그래도 태훈이보다 많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 너무 고깝게 듣지 말거라. 네, 어머니. 당연하신 말씀인걸요. 이것저것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고 일반 예금으로 통장에 둔 것도 있는데 얼마 전 만기 이후에 통장 정리를 안 해서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금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어플을 통해 통장 정리를 하고 한 통장에 제 전 재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또래보다 일찍 입사하기도 했고 열심히 일한 탓에 2년 정도 승진도 빨랐고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2배 가까이 뛰어서 그간 저축량이 상당했거든요. 어머님, 여기요. 통장 정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거 말고 연금보험으로 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억 5천만 원? 3억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달성을 못했어요. 많아야 1억 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2억 넘게? 이게 가능하니? 어머니, 저 직장 8년 차예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생활비 드리는 것 외에 일이 매진하다 보니 돈 쓸 일이 없었거든요. 신기하게 일에 집중하니 연봉도 오르고 업무만 하다 보니 돈 쓸 일은 없고 월 200씩 꼬박 모으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 생기는 보너스도 별도로 모으기도 했어요. 살림도 잘해. 돈도 잘 벌고 잘 모아.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오는구나. 돈도 모을 만큼 모았으니 나 용돈 주는 것도 크게 걱정 없겠다. 통장의 액수를 보더니 어머님이 180도 돌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근 속마음도 내비치시더라고요. 용돈?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태훈 씨가 모은 돈이 얼마라는 것도 알고 연봉이 얼마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보다 4살 어린 28이지만 연봉은 저 사회초년생일 때 정도이고
모은 돈은 건머들려 차 뽑느라 하나도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도 나이 감안해서 잘 다독이고 살 생각이었는데 하늘이 도와서일까요? 이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나니 결혼 생각, 다독이고 키울 생각이 모조리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그래, 미연아. 서울에 잘 올라갔니? 네, 어머니. 그래, 오가느라 애썼다. 어여 집에 가서 푹 쉬고 고마웠다. 네, 근데 어머니. 그래, 미연아. 무슨 할 말 있니? 네, 이젠 더 이상 별일 없을 것 같아서요. 잘 지내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태훈이랑 결혼하면 앞으로 더 자주 볼 텐데 볼 일이 없다니? 저 태훈 씨랑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은 돈도 훨씬 많고 나이 어린 것 말고 능력도 생각도 배려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가 손해더라고요. 미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저 태훈 씨보다 하나도 모자란 거 없고 못난 거 없거든요.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몸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능력 없는 여자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 그 이야기 들었니? 어머님은 짐짓 당황하셨습니다. 말이야 바른말로 전 누가 봐도 태훈 씨에 비해 모자란 여자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로 회사에서도 능력 있고 한창 잘 나가는 제가 태훈 씨랑 연애한다고 아까워하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제 자랑이지만 제 월급에서 70% 저축, 20% 부모님께 생활비, 그리고 10% 피부샵으로 명품이나 옷 욕심은 없지만 업무 과다로 밤새는 날들도 많아 딱 하나 나를 위한 투자를 피부에 쏟았거든요. 그 덕분에 또래보다 어리다는 소리도 듣고 홈트로 꾸준히 운동도 하다 보니 몸매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태훈 씨네 다녀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집안 살림의 능력까지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지금 내가 왜라는 생각들이 오가며 태훈 씨가 미리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다. 태훈이가 어디서 너 같은 여자를 만나겠니?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어디서 별 볼 일 없는 여자 하나 데려왔다 생각했어. 너도 알다시피 태훈이가 겉만 멀쩡하지 아직 어려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겉만 만들어서 외제차나 끌려고 하잖니. 그런 태훈이에게 너는 살림도 똑 부러지게 하고 생활력도 있어서 모은 돈도 많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아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네 하고 모실 줄도 알고 미연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태훈이는 못 만난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명절 때 안 내려와도 되니? 태훈이랑 결혼은 그대로 진행해다오. 어머님, 어머님 말씀 다 맞아요. 저처럼 똑 부러진 여자가 왜 태훈 씨를 만나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 다시 뵐 일은 없지만 살면서 어머님 은인이라 생각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게요. 먼저 전화 끊습니다. 그렇게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요. 태훈 씨에게는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 받을 때 두 군데서 받았는데 한 군데는 아직 자리가 나지 않아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태훈 씨를 만난 회사는 대기를 해야 하는 곳보다 연봉이나 다른 조건들이 낮았지만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이 이렇게 된 거 결혼했다 이혼하는 것보다 머리도 식힐 겸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2달 뒤쯤 다른 한 군데로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태훈 씨에게 카톡이 매일같이 오고 전화도 오는데 차단했어요. 예의를 지키라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10월도 입구에서 하늘이 여긴 아니야 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게 파혼하니 속이 다 후련해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다니며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일에 매진하다 보니 작은 설레임이 내 인생의 하나뿐인 사랑이라 착각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에서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니
좀 못난 사람이라도 잘 다독이고 이끌면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생각했고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었겠죠? 이제 다 옛말이지만 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제 인생에 더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열심히 사니 할 말이 더 당당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변수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저처럼 시원하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